일단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처음이신 분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지를 제가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은행에 반드시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입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있는 법정에 가셔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처에 법원으로 가서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입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입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법원에 가서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법원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사실 법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보통 이제 운전해서 가시겠죠? 주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입찰 마감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입찰 마감 시간 전에 우리가 입찰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일찍 가야겠죠.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다 보면 차가 막히기도 하고 여유롭게 도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를 우리가 법원에다 가잖아요. 법원은 공짜입니다. 주차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입찰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주차를 못하면 입찰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일단 법원에 가고요. 그럼 법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매 법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법정을 먼저 가신 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번호가 오늘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매 법정 들어간 입구 쪽에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오늘 진행하고 있는 사건 번호가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 사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입찰 시작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작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 마감 시간을 내가 알고 있는 입찰 마감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입찰하기 전에는 법원의 입찰 마감 시간이 언젠지를 파악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입찰 마감 시간이 11시 반인 걸로 알고 법원에 갔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11시로 바뀐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원에 가자마자 입찰 마감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입찰표라는 종이가 필요하겠죠.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 법정 안쪽으로 가게 되면 아크릴판 상자가 있어요. 아크릴로 되어 있는 상자. 거기에다가 저희가 기일 입찰표를 넣는 건데 기일 입찰표 넣는 곳에 우리가 입찰 봉투, 입찰표 그리고 보증금 봉투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서류를 들고 나서 양옆에 보통 저희가 이제 투표함처럼 안에 들어가서 비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그쪽 안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입찰표는 우리가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사실 입찰표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입찰하고 싶은 금액이 또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을 하고 싶어요. 그럼 1억에 10%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입찰할 금액의 10% 보증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저 가격의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유찰돼서 7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은 700만 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입찰했을 때 이 보증금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은행에 가서 수표로 한 장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00만 원이면 700만 원 딱 우리가 수표로 한 장 인출하신 다음에 보증금을 따로 봉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일단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일 입찰표를 제출할 때 대봉투에다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일 입찰표와 보증금을 같이 넣고 우리가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늦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시 반이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1시 반이면 피디님이 봤을 때 11시 30분까지 입찰을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30분 되자마자 마감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30분까지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11시 30분 59초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건 뭐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저는 늦은 적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시 반이 입찰 마감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11시에 마감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입찰표를 제출하려고 했었을 때가 11시였거든요. 딱 11시? 11시 00이었어요. 근데 딱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 못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경매 사건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유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사건을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법원의 입찰 시작 시간과 입찰 마감 시간이 따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법원에 가시면 되겠죠. 일단 낙찰을 받으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흘렀다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요. 일단은 식사를 하러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폐차를 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맛있는 식사를 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건 기록 열람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이 사건에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는지 이런 서류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 되고요. 대부분은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부 다 배당을 받는 줄 알았더니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정기일이 좀 더 빨라서 배당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건 기록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입찰 가격을 적잖아요. 근데 1억을 써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입찰표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쓰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나요?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그 숫자가 왼쪽이 큰 숫자예요. 공이 거꾸로예요. 근데 우리 습관은 앞에서부터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을 더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1억짜리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10억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10%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찰 가격을 또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찰 가격을 1억을 쓰려다가 뭔가 내가 조금 더 써서 낙찰을 받고 싶어가지고 100만 원을 더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쓰려고 했다가 1억 100만 원. 그래서 이 공을 하나 지우고 1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를 지웠다. 그런 경우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수익을 벌려고 했다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수천만 원을 우리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실수라든지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 다가구 투자도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점 저희가 설문지를 받을 거거든요. 그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라이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